예, 안녕하십니까. 간세법 포지가 나오기 전에 임시 포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입니다. 이제 이걸 지금 저도 이제 정을 하려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1페이지는 15년 국가직 국어 공처가 있고요. 되어 있습니다. 77페이지는 7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7급을 한번 볼까요? 15년 그도 바퀴가 있거든요. 77페이지. 7급 2015년. 제가 2009년 7급 최고등 수습을 했습니다. 7급 문제 보면은 어떻게 100점을 맞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00점 맞는 게 쉬운 게 아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따라오면 100점 받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까지 학원 강의는 간식법은 아주 계약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때까지는 강의를 무료로 할 겁니다. 2015년 7급 간세법 3 체킹입니다. 1번. 저도 이제 감이 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간세법상 기간과 기한입니다. 기간은 12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기한은 언제까지, 이런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간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맞습니다. 국가간세정보 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간세법에 따른 기한까지 간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승인, 허가, 수리, 거부, 통지, 통고, 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복구된 날에 다음 날에 기한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 간세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 신고를 한 경우에 간세 납부 기한은 납세 신고 수리일 다음 날부터 15일이다. 예. 3. 간세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 신고를 한 경우에 간세 납부 기간은 납세 신고 수리일부터 15일입니다. 다음 날이란 말이 들어가서 틀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감을 좀 익혀 주시라는 겁니다. 다음 날이 이상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간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 시행령입니다.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자, 제9조 간세의 납부 기한 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신고 납부에 따른 납세 신고를 한 경우 납세 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부가 고지에 따른 납세 고지를 한 경우는 납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그러니까 다음 날이 있냐 없냐 이런 걸 좀 보시라는 겁니다. 수입 신고 전 물품 반출 제도 적시 반출 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 수입 신고에 따른 수입 신고 전 적시 반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입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납세 의무자는 납세 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 기한에도 불구하고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자, 월별 납부 제도입니다. 세관장은 납세 실적 등을 고려하여 간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동일한 달을
속하는 색에 대하여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됐으니까 감을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 78페이지 2번입니다. 2015년 7급 3체킹입니다. 2번. 관세법상 관세의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하주가 원칙적으로 관세의 납세 의무자가 된다. 2번. 수입신고를 한 물품이지만 하주가 불분명할 때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자가 대행 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송품장이나 선화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에 적힌 수화인이 관세의 납세 의무자가 된다. 3. 보세구역의 장치 물품 중 도납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를 한 자가 관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보세구역 장치 물품이다 이거죠. 해설을 바로 가보겠습니다. 보세구역의 장치 물품 중 도납 물품의 경우 그 운영인 또는 화물 관리인이 관세의 납세 의무자가 된다. 법 19조 납세 의무자 보세 운송 중 도납 물품 또는 분실 물품의 납세 의무자는 보세 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고, 그 밖에 도납 물품 또는 분실 물품의 납세 의무자는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이 됩니다. 보세 구역의 장치 물품 도난의 경우는 그 운영인이나 화물 관리인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3번이 틀린 겁니다. 이번에 4번입니다.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이 관세의 납세 의무자가 된다. 수취인입니다. 수취인이.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의 구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납세 의무자를 한번 쭉 볼까요? 특별 납세 의무자가 있거든.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가 있고 특별 납세 의무자가 있다. 그러니까 수입신고를 한 물품은 해당 물품의 수입 하주가 되고요. 그 대행 수입한 사람은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맡긴 사람, 위탁한 자. 그리고 위탁받아 수입업자가 대행 수입이 아닌 경우에는 아까 말대로 대통령이 정하는 상업서류, 송품장, 선화증권 등에 적힌 수화인. 그 다음에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는 그 양수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납세 의무자는요, 외주으로 가세물건 확정 시기와 같은 맥락에서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납세 의무자를 특별납세 의무자라 한다. 특별납세 의무자는 외적인 관세 징수의 원인 행위자 또는 실질적 책임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론책을 포함해서, 이론책은 아직까지 안 놓았습니다. 안 놓았지만 이론책을 보고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출판사 연락하시면 제가 한 달 내에 낼 겁니다. 한 달. 힘들어 죽겠어요. 자, 특별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 물품인 승용품, 기용품, 차량용품, 외국 무위선, 외국 무역기, 국경 차량, 출입 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은 하역 허가의 내용도로 운송수단에 적시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할 때는 하역 허가를 받은 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 물품은 멸실, 폐기, 관세 징수하는 경우는 운영인 및 그 보관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되거나 사용되는 물품은 그 소비자, 사용자,
수입 신고 전 적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으로 적시 반출 신고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 징수하는 경우는 해당 물품을 적시 반출한 자, 적시 반출 신고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별도로 수입 신고를 한다 이겁니다. 우편으로 수입되면 그 수치인 도난 물품은 금방 했고요. 관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르는 경우는 따로 납세 의무자가 구성된 경우, 상교의 물품은 그 소유자, 점유자, 그리고 보세구역 밖에서 그 보세 작업 승인을 받았으면은 그 지정된 기간 내에 반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세를 징수합니다. 그때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 작업에 승인받은 자, 보세 공장의 작업, 보세 건설장 외 작업 시는 허가받은 자, 종합보세구역의 작업 시는 지정된 작업기간 경과로 관세 징수하는 경우는 신고한 자, 종합보세는요.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하는 경우에 관세 징수하는 것, 그 기간 내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운송이 제가 지금 제 직장하고 지금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소송도 걸고 지금 별거 다 하고 있죠. 부패 신고도 해놨고. 때가 되면은 제가 100% 승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까지 마쳤습니다. 지금 10시 반, 11시가 돼가 또 가야 되겠습니다. 77에 78페이지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감을 익히려고 지금 합니다. 오늘까지 제가 수산일반 경영을 이제 자로 넘기고 또 마지막으로 오타를 한 번 더 잡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포지가 놀 때까지 시간이 있고 18일 이제 강의도 지금 밀어놨잖아, 그죠? 그래도 보는 시간이 있으니까 2, 3일 동안에 수산일반과 경영도 강의하면서 내일부터 경매사 그리고 관세법, 수품사 등등 강의를 만회안하고 감을 익히겠습니다. 강의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하면은 입에 가시가 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법이 제가 처음에 저도 이제 관세사 공부할 때 저는 철도청 있을 때거든요. 철도청 공무원 있을 때인데 철도청 있을 때 제가 관세사를 땄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땄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철도청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간간히 인사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제가 관세사를 딴 데가 오르동, 서울이죠. 인천 쪽에 가다가 오르동역입니다. 거기서 땄거든요. 참 자격증 따는데 많은 옆에서 동료들이 지원하지 않으면은 직장 다니면서는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관세사를 이제 공부한다고 지금 했잖아요. 그죠? 했는데 보니까 관세법을 딱 보면은 처음에 이제 1, 2, 3조 처음 몇 장에서 그냥 정신없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처음엔 이제 뭐 1조 목적이 어떻고 2조 어떻고 하는데 갑자기 저 뒤에 있는 것까지 다 갖다 오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앞에도 모르는데 뒤에까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상황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관세법 뒤에 포지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책에 이제 포지가 있고 그러면은 뒤에 법령이 이제 뒤에 달아붙어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지금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관세법을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조문을 이제 법령을 3단 논법으로 저도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일단 법률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대통령령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세법 시행구칙,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에서 위임을 받아서 법률 밑에 대통령 밑에 위임을 받아서 시행구칙을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반 또 고시까지도 일치가 되면 고시까지도 법령 안에 호력이 있습니다. 법령에 호력이 있다는 것은 집행하는 공무원과 일반 국민, 대상 국민도 호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훈령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내부적인 뭐 세치, 뭐 지침, 아무리 일치가 되더라도 그게 나중에 소송 가가지고 하잖아. 그러면은 그 일치성에 결합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임의 범위에 대해서 입증을 못하면은 간세청 같은데 간세법 간세청에서 칩니다. 이번에 사건이 제 사건이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그 관례적으로 모르고 어떤 걸 집행하다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사건에서 법이 없는데 가트로를 부과했다. 이게 이제 시작됐습니다. 왜 법이 없는 가트로를 국민한테 부과하느냐? 법이 없습니다. 근데 저쪽에서는 법이 있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법 전공입니다. 학위가 법학하고 행정학을 가지고 있고요. 대학원에는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세사잖아요. 일반 간세사고 제가 일반 2003년에 간세사를 땄습니다. 그리고 7급을 최고령에다가 수수까지 했습니다. 그 간세법은 100점입니다. 간세사 있으니까 가산점 5점까지 하더라도 105점이죠. 5점을 빼더라도 수석했습니다. 그러면 수석하고 간세사고 간세법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제가 이걸 그 제도 개선을 올린다든지 주장할 때 한 번 주장하고 제도 개선 한 번 생각하고 제도 개선 올렸겠습니까? 간세청에서 제 따라올 사람은 없습니다. 간세법에 대해서는. 그만큼 저는 일반 간세사 출신에다가 간세사 개혁까지 6년을 했습니다. 4년인가 6년 사이 했습니다. 보람의 간세법인인 게 오너였습니다. 제가. 근데 그런 사람이 잘못된 주장을 하겠습니까? 그러자 저쪽에 주장하는 거는 갈래가 맞다는 겁니다. 갈래를 가지고 국민한테 가트를 부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집행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이 간세법을 1조만 계속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전체적인 시각을 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부터 시작하면은 목적 정의다 간세징수의 우선에다 내국세 부과 적용의 원칙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 과세 금지 신의성실 세관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재량도 법에 따라야 됩니다. 기간과 기한 뭘 이거 했죠. 그리고 간세 납부 기한 그 다음 서류 송달 그 다음에 가세 가격과 간세의 부가징수 가세 물건과 포준과 가세 물건 확정 시기 그다음 적용 법령 가세 환율 납세 무자 의무의 소멸 그 다음에 시효 중단 정지 납세 담보 그 다음에 가세 가격 신고 및 결정 가격 신고 가세 가격의 결정 30조에서 35조까지 쫙 되어 있죠. 가세 가격 결정의 원칙 동종 동질물품 유사물품 국내 판매 가격 합리적 기준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 이게 지금 심사부서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과 징수, 그 다음에 세액 확정, 신고 납부 보정, 수정, 경정, 수입 물품의 가세 가격 조정에 관한 경정, 부가 고지, 그리고 징수 금액의 최저한 10,000원이죠. 가산세, 가산금은 없습니다. 가산세 감면, 간세 현장 수납, 그 다음에 체납 처분 등 현장 수납할 때 혼자 돈 받으면 안 됩니다. 항상 곁에 누가 보는 데서 받아가지고 영수증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세 체납 정리위원회, 간세 한급급 한급, 그 다음에 세율 및 품목 분류, 통칙, 세율의 종류,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세율의 조정, 덤핑 3개가 등 있습니다. 보복, 긴급, 조정. 그 다음에 계절, 국제협력, 편익간세, 일반 특례, 대항조치, 세율의 적용, 간이 세율 적용, 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용도 세율의 적용. 이 이제 전체 다입니다. 품목 분류. 그리고 이제 수입을 할 때 품목의 HS 코드야 이상하다 할 때는 사전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세도 감면과 한급과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외고 관용 물품의 면세, 종교용품, 정부용품, 학술연구용품 등 소형 물품의 면제, 환경오염 방지 물품 등의 감면세, 여행자 휴대폰 이사 물품의 감면세, 재수출 면세, 감면세, 재수입 면세, 손상 감세, 해외 인가공 물품 등 감세, 그리고
간세 감매 물품의 사후 관리와 용도의 사용, 시설 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환급과 분할 납부, 백실조 간세 분할 납부, 납세자의 권리, 불복 처리, 납세자 권리,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통합조사의 원칙 등이 있고, 비밀 유지, 고액 상습 체납자의 감치, 출국 금지 요청, 그 다음에 가세전 적부 심사, 가세청장 납세자 권리 보호, 심사와 심파, 불복의 신청, 행정소수분과의 관계, 그 다음에 불복 방법, 불고 분리 불이익 변경 금지, 129조의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 청구, 심판 이의 신청, 그 다음에 운송수단 개항,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입출항 절차, 그 다음에 제2간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3간 물품의 하역, 140조 물품의 하역, 141조 외국 물품의 일시 양육, 143조 선정품의 기용품의 하역. 지금 금방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 3절 차량, 148조 간세 통로입니다. 그 다음에 7장 보세구역, 보세구역의 종류, 물품의 장치, 금방 이거 했잖아요. 그죠? 보세구역의 장치의 허가, 보수사격, 165조 보세사 자격, 저는 보세사 자격이 있습니다. 지정보세구역, 지정장치장, 그 다음에 세강검사장, 특허보세구역, 그리고 171조 장치기간, 제2간 보세창고, 제3간 보세공장, 190조 보세전시장, 그리고 6간 196조 보세판매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그 다음에 5절 유치와 처분, 206조 유치 예치, 제2간 장치기간 경감물품의 매각, 통고, 매각, 방법, 그 다음에 운송, 보세운송, 보세운송의 보고, 215조가 제가 사건이 터진 겁니다. 보세운송 보고, 보세운송 통로, 보세운송을 할 때는 그 통로를 지켜야 됩니다. 보세운송 기간 경과 시의 징수, 이거는 기간이 경과되고 나면은 가태료를 200만원 이하의 가태료를 부과합니다. 220조 간이보세 운송, 내구 운송, 보세 운송업자 등의 등록 등, 통관 226조 허가 승인, 그다음 통관 포시 228조, 운산지 확인 229조, 운산지 증명서 232조, FTA와 관계되는 겁니다. 통관의 제한 234조 수출입의 금지, 235조 지식재산권 보호, 237조 통관의 보루와 238조 보세구역 반응명령.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 다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239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사용, 수출입의 의제 240, 240조 2 통관 후 유통 이력 신고, 그 다음에 국제협력, 그 다음에 사무주의에 따른 통관 절차 간소화, 수출 수입 반송, 241조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그 다음에 물품의 검사, 검사와 감시는 다릅니다. 근데 제가 싸우고 있는데 오로지 검사래요. 아니 군인이 뭐 수입하는 군인이 모든 게 우분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검사할 때가 있고 감시할 때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건입니다. 3간 신고의 처리, 그 다음에 4간 통관 절차의 특례, 수입신고 수리점 반출, 254조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특별통관, 241조가 수출 수입 반송의 신고 핵심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255조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AEO라는 겁니다. 우편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세관장 등의 가세자료 요청 등이 있습니다. 264조 가세자료의 요청. 제가 이걸 지금 읽어드리는 것은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있어야만이 간세법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277조 카트로, 예, 이 문제입니다, 제가. 그 다음에, 276조 허위신고죄 있고요. 12장 조서와 처분이 있고요. 간세범, 284조 공소요건, 286조 조사 처분에 관한 서류, 조사, 그 다음에 조사가 있고, 현행범 체포는 297조, 마약 밀수하면 누구나 잡으면 됩니다. 307조 조사 중 출입 금지, 결과 보고, 처분, 311조 통고 처분, 312조 즉시 고발, 그리고 일사부재리, 그 다음에 320조 가산세의 세목, 그 다음에 324조 포상, 그리고 321조 국가간세 종합정보망 구축 운영, 네. 327조의 3 전자문서 중개사업자 지정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328조 청문, 329조 권한의 위임위탁, 330조 벌칙 적용의 공무원 너제,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간세법 사회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적응한다고 노력 많이 하는 겁니다. 4월 17일이죠. 그리고 7월 달에 있고요.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11시가 돼가지고 집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